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4일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의회 김창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창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 하늘만큼 목표했던 계획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3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30년까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3%를 문화체육관광 쪽에 투여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2.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시민들의 문화체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예산은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서울인데도 너무 강남이나 도심 중심의 문화시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외곽 지역은 좀 소외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문화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융복합의 이런 좋은 일자리, 디자인 관련된 일자리들을 아무래도 좀 대학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일자리가 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 쪽의 일자리도 또 중요하지만 피부적으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융복합 디자인 정책, 디자인 일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3가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위원장님 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뭐 나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년 예산 중에서요,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페어, 디자인 일자리 페어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고 재단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디자인 전공자들이 바로 가서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을 뭐 그런 좀 일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내년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길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장의 관광에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저도 이 단어가 좀 낯설었어요. 무장의 관광이 무슨 뜻인가 이게 곰곰이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아, 장애가 없는 뭐 이런 관광이란 뜻인가 보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이라는 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편하게 이렇게 관광을 누리게 하자라는 기본 취지고요. 이제 고령자, 임신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동성이 어려워서 이렇게 관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뭐 조그맣게 여행 같은 걸 가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는 그렇죠. 그렇겠죠. 서울 시내 돌아다니기도 힘드신데. 서울 시내 돌아다니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뭐 횡단보도나 아니면 보도나 이런 쪽에 이동하는 것도 좀 원활하게 하고 더 나가서는 그런 이동성 확보 차원으로 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다누림 센터라고 이걸 오픈을 했어요. 약 7월인가요? 아, 네. 네네. 다누림센터. 예. 서울 다누림 센터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리프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버스도 있고 네네. 중형한 버스 한 2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요. 장애인들 분들이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네, 가시고 네. 싶으시면 그 다누림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다누림센터에 신청하면 네. 그 뭐 전화로 신청합니까? 뭐 홈페이지? 네, 통해서? 아직 홈페이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아. 전화 같은 것들 이용하시면 되는데 뭐 수요는 많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버스가 안정적이어서 네. 좀 서둘러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 미리 것 좀 같더라고요. 접수하셔야 되겠군요. 네네.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의원님 말씀을 맞다 이렇게 좀 미리 신청하셔서 계절 좋을 때 좀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그 요즘 세대를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네. 뭐 생활체육도 주변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하고들 계신데 생활체육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뭐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계층들이 체육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는 이제 뭐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돼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클럽 스포츠 뭐 센터 이런 것들 스포츠 네네, 클럽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뭐 지역에서 좀 어려운 동호회 활동하는데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는 10분 거리에 네네. 가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서울시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제 자치구에서도 땅이 좀 별로 없어서 네. 이게 체육관을 서울시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 땅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데는 그래서 학교 시설이나 네, 아니면 네. 공공시설에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서울시에서도 그런 체육 시설을 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교 시설에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 체육 시설이 있으니까 네네네. 주민분들이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규 학교 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학생들이 이용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네. 서울시에서 그 학교 시설물 같은 것들, 체육 시설도 지원하고 시설 뭐 그런 학교 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위원장님 아무래도 그 체육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울시에서의 금년도 제일 큰 체육 행사가 하나가 기다리고 있죠. 네. 10월 4일부터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네네. 전국체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가 임시정부 100회고요. 100주년이고. 100주년이죠. 예. 네네. 그리고 전국체전이 또 100회입니다. 그렇죠. 네네. 또 3.1 운동이 또 100회 맞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기념 네. 100주년이고요. 서울에서 시작했던 전국체전이 100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은 뭐 여느 다른 지역에서도 잘했습니다만은 이런 문화 행사, 문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직까지 시민분들이 피부적으로 아직 10월 4일이 전국체전인가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예, 네. 많이 좀 아직도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알리고 또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10월 4일 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체전은 특징이 뭐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지? 이번 체전은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여느 전국체전보다 훨씬 많은 문화 행사가 아무래도 뭐 전국에서 문화 도시라고 하면 대표적인 데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에서 곳곳에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네, 네, 네. 그리고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개회식이나 폐회식 관련돼 가지고도 문화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더 나가서는 ICT라고요? 네, 네. ICT라고 그래서요. VR, AR, 5G가 지원되는 그런 뭐 종목에 따라서 네, 테니스나 네. 그다음에 클라이밍, 그다음에 승마 이런 경우는 직접 VR이나 AR을 통해서 이용하시고 네, 네.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21세기 문화를 좀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붐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4일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7,777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20대가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8년 올림픽을 주로 경험했던 30대 분들이 지금 60대가 되셨는데 그분들의 자원봉사 접수 현황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가시면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의 발이 돼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할 거고요. 더 나가서는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시민들은 대부분 그 기념하고 싶어 하고 네, 기프트라든지 옛날에 네. 평창 같은 경우도 뭐 기프트를 살려고 이렇게 막 줄을 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니즈를 좀 잘 파악해서 네, 이렇게 네. 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100회 전국체전이 10월 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역구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 지역구가 그 쌍문동하고 방학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데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네. 그 서울시의 이제 도서관 분관인데요. 광역 단위로 한 4군데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천억에서 2,500억 규모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네요. 네네. 도서관이. 옛날에는 이게 시민분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그 책을 보는 개념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중대형 도서관에 그런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과의 어떤 거리를 좁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책과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군요. 옛날처럼 네, 이렇게 네. 딱딱하게 앉아서 네, 그냥 뭐. 책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편하게 누워서도 있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도서관을 제 지역구에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렇군요. 공약이었고요. 네.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서울시에서 그런 분관을 준비한다고 해서 네. 나름대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이 아무래도 그런 문화시설이 좀 열악한 게 사실이니까요. 네, 시장님한테도 뭐 때도 좀 쓰고요. 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지역민들이 네, 네. 이렇게 그런 도서관에 좀 대형 도서관들이 많이 실제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도봉구 전체로 봐도 좀 뭐 서울시 전체로 봐도 그렇죠. 서울시 없습니다. 전체로 봐도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와 관련돼서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좋아하시겠지만. 예,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네. 또 뭐 이제 작은 도서관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좀 중대형 도서관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예, 네, 저 네. 또한 개인적으로도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지만 그런 네. 문화시설물들이 이 근거리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의 그런 니즈에 충족하고 또 책을 보고 책과 놀 수 있는 거리가 10분 거리 내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면 아무래도 뭐 생활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면 위원장님 뭐 문화생활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네. 도봉구가 또 뭐 문화도시로 뭐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뭐 이번에 이제 2022년인가요?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이제 사진 박물관도 그렇죠.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이 공연장도 생기잖아요.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창동이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더 나가서는 K-팝의 어떤 그 성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아레나가 그런 역할도 하면서 더 나가서는 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창동의 이미지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K-팝과 클래식을 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부권이나 저쪽 서부권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시설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도심 중심에 그리고 강남 중심에 이런 문화시설보다는 좀 관문 도시라고 하는 옛날엔 거점 도시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용어를 관문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통일 시대의 통일을 준비해서 가장 북쪽에 도심하고 있는 게 도봉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도봉구를 통해서 통일도 준비하고 또 명실공히 이 창동이 가지는 그런 음악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 지역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김수영 문학관, 한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도봉구에는 일단 쌍문역에서 내리시면요, 네네. 가장 가까운 데가 함석헌 기념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좀 걸어오시면 둘리 테마거리를 통해서 오시면 둘리 뮤지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송 고택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걷기 좋은 거리입니다. 네. 네, 저희 그 도봉구가 위치적으로 도봉산이라는 국립공원 바로 밑자락에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걸으려고 이렇게 도봉산을 올라가시는 등산객도 있지만 네. 걸으려고 도봉구를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매일마다 사니까 네. 그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이 걸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특히 그렇게 문화적으로 거점이 네, 될 네. 만한 지역들이 네. 문화 공간들이 있어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 이렇게 보고 오시다 의미 보면은 있는 곳을 다 네네 들리면서 그 관련된 좀 연관성도 있고 설명도 들으시고 그렇죠. 특히 그 김수영 문학관에서 간송 고택을 넘어가는 그 길은요 서울의 이제 둘레길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걸어서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도시가 도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관심 가지셔서 이런 문화 시설들을 탐방해 보는 것도 다가오는 가을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죠. 네네. 위원장님, 저 문화 전문가시고, 뭐 장애 또 사회복지 전공도 하셨고, 네. 뭐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뭐 서울이라는 도시는 세계 문화 도시인데요. 네네. 어디 내놔도 뭐 뒤지지 않는 세계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요. 또 관광을 찾는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네네.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 도시. 그런 서울이 가지는 그런 세 가지 큰 테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면서 어떤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이렇게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아쉽지만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처럼 시민분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전 세계 세계민들이 찾는 문화도시 서울,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이 운동하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서울시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장이 앞으로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